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6화 미디어에 소개된 정보는 모두 진실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님은 잘 지내시죠? 네, 얼굴이 좀 초췌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 요새 힘든 모양이에요. 네. 네. 요새 뭐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그렇죠. 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지난번에 재밌는 주제에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뭐, 아쉽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럼 비슷한 주제로 한번 선정해서 가지 뭐. 네. 그죠?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디어에 소개된 정보는 모두 진실일까라는 주제인데요. 요즘은 뭐 미디어의 범람 시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미디어 이러면 뭐 TV나 라디오 정도가 끼케야 끝이었는데 요즘은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주제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두 분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요즘에 평소에 자주 애청하는 미디어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활용하세요? 저는 신문 이런 거 보세요? 저는 요즘에 네. 다들 컴퓨터를 손바닥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네. 이거의 파괴력이 엄청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제가 저번 올림픽인가 그때 삼성전자 강의를 네. 갔었어요. 네. TV 잘 팔리냐? 올림픽이면 특수해서 그렇죠. TV가 잘 팔리게 돼 그렇죠. 있는데 안 팔린데 네. 이유가 뭐냐? 전부 손바닥 안에 이걸 네, 보고 그렇죠. 네.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닐 때는 되게 미디어를 많이 예. 듣고 보고 이러는 편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본다는 스마트폰으로, 거죠. 예. 스마트폰은 이제 미디어 기기에 가깝고, 기기에 가깝고. 거기에 어떤 걸 보느냐, 신문을 읽느냐, 아니면 뭐 그렇죠. 뉴스를 기사. 보느냐, 아니면 뭐 뉴스 기사 많이 보고 팟캐스트를 듣느냐, 유튜브를 보느냐. 팟캐스트, 유튜브 예, 다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주로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 예. 요즘에 제가 또 헬린이가 돼가지고 헬스 어린이가 예. 돼가지고 열심히 또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봐요. 헬스 관련 예, 정보를.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가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두 개가 미디어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청취하는 미디어죠. 유튜브는 시청하는 그렇지, 시청하는 거죠. 미디어죠. 그래서 음. 약간 속성이 다릅니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그 팟캐스트하고 유튜브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팟캐스트는 어찌 보면 좀 시간이 좀 길게 음, 가도 꾸준하게 이렇게 좀 음, 몰입해서 듣는 거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좀 긴 시간 들을 그러니까, 때는 그냥 예, 예.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예, 예.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음. 근데 이 보는 거 유튜브는 사람들이 길게 가는 거는 못 보는 그렇죠.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이제 광고는 넣어야 되니까 예, 예, 예. 한 10분 내외에서 예,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팟캐스트는 귀로만 듣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소비자의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가는 반면에 예. 유튜브는 보고 듣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투입하면 그만큼 피곤해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어쨌든 있겠네. 그죠? 예. 자유님은 어떠세요? 요즘 자주 애청하는 미디어에 어떤 종류가 있으세요? 저는 상대적으로 유튜브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뭐 팟캐스트는 이제 관심사에 따라서 좀 듣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운전을 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라디오. 네. 예, 그렇고 그죠? 예. 신문 같은 건 안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뉴스 그렇죠. 같은 것들은. 종이 신문 요새는 안 보죠. 그죠? 네. 예. TV 뉴스는 저는 TV 안 봐요. 그죠? 네. 이게 확실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음. 옛날에는 미디어 이러면 이제 1번이 TV, 종이 신문 네. 뭐 이런 거였다가 지금은 이제 확실히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게 느껴지긴 합니다. 뭐 시사나 기사 이런 뉴스 관련된 것도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는 게 훨씬 예, 더 정보의 그렇죠. 깊이도 좋고. 예.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질문인데 미디어를 통한 정보는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페이크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검증 안 된 지식이나 예. 정보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또 많이 드러나죠. 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에 소개된 정보가 모두 진실인지 미디어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이제 취할 때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좋을지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란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도 미디어의 일종이죠. 이건 이제 과거에는 없고 요즘 최근에 생긴 거라서 뭐 새로운 미디어, 뉴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체, 미디어란 본래 어떤 힘이나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한다라는 뜻으로 두 실체의 중간에서 양자를 매개한다라는 의미예요. 가령 TV는 방송국과 시청자를 매개해 주는 거죠. 그죠? 뭐 비유하자면 미디어는 물자의 운송을 가능케 해 주는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라는 도로에서 운송되는 물자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나르는 것, 옮겨지는 것. 뭐 지식, 정보, 뭐 그죠? 킬링 타임용 예능, 그죠? 기타 예, 등등. 예, 맞습니다. 예, 예. 방금 얘기한 지식이나 정보를 포함해서 미디어가 운송하는 물자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컨텐츠나 정보라고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즉 미디어란 메시지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해주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출근길 인문학이라는 코너도 이제 우리 출연진이 준비한 메시지를 이제 팟캐스트나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청취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메시지가 물자라면 미디어는 그걸 수송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물자 수송에서 물자와 도로, 다시 얘기해서 메시지와 미디어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질문 이해되시죠? 네. 예. 미디어 트럭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트럭이 중요하냐, 트럭에 실린, 그러니까 도로가 중요한 맞아요. 거냐, 네. 아니면 트럭에 실린 물건이 중요한 거냐. 당연히 이거예요. 물건이 중요하죠. 그죠? 뭐. 예.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죠? 근데 물건이 중요하긴 한데 예. 우리가 이제 미디어가 TV 딱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TV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받는 대표적인 거다 이러면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죠. 예. 근데 TV 안 나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채널이 엄청 다양해지니까 예. 메시지가 겁나 좋아. 출근길 인문학처럼. 근데 구독자가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물자 수송이라는 것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이제 나르는데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국도를 탈 수도 있고 그저 비행기에 실어 나를 수도 있고 배로 운송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냐 국도냐 비행기냐 이거 뭐 해상 수송이냐는 미디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전달되는 물건은 뭐냐가 이제 그 메시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메시지가 본질이죠. 물건이 본질이고 그 미디어는 메시지를 이동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작두님 얘기처럼 오늘날에는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디어는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메시지보다는 미디어 자체의 비중이 더 커진 거예요. 미디어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마셜 맥루아는 미디어의 이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다. 그죠? 메시지보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동일한 메시지라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TV에서 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잘 못하겠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온 메시지니까 TV라는 미디어를 맞아요. 통과한 메시지니까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서 본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맞아요. 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KBS에 나온 거야 이러면 좀 더 동일한 메시지라도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자체의 어떤 신뢰도 예, 또 그 미디어가 미디어의 메시지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디어의 어떤 권위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 메시지의 힘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미디어를 통했는가에 따라서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메시지는 동일해도 미디어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사뭇 다릅니다. 가령 저 같은 작가는 글을 써서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할 수도 있고 책으로 출간할 수도 있고요. 또 방송에 나가서 내 글을 소개할 수도 있죠. 이때 블로그나 책이나 방송은 모두 미디어의 일종입니다. 근데 셋 중에 제일 효과가 큰 거는 뭘까요? 책, 블로그, 방송 중에. 방송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제 앞의 상황은 세 가지 모두 내용, 그러니까 메시지는 동일하죠. 하지만 사용되는 매체, 미디어가 다른 경우에요. 방송처럼 영향력이 큰 미디어에 소개될 때는 동일한 메시지라도 전달력이나 영향력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메시지보다는 미디어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요즘 서점가에서는 베스트셀러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디어셀러가 많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처럼 미디어셀러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맥루한이 얘기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미디어셀러가 뭔지는 참 아시죠? 네,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데 소개되면 책이 잘 팔린다 그죠? 뭐 이런 네.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다면 누가 유명한 그죠? 배우가 제 책을 들고 좀 한번 아니 지나- 이것도 PPL 아니에요? 지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미디어에 노출된 후에 잘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를 미디어셀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메시지의 힘이 아니라 미디어의 힘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요즘은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점점 컨텐츠보다는, 그러니까 메시지보다는 미디어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도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좀 잘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고, 왜 음악 시장에서 음반 회사들도 새로운 음반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미디어의 홍보를 잘할까를 고민을 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컨텐츠 자체의 질적 수준 이런 것보다는 좀 미디어를 통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걸 선호합니다. 가령 이제 요즘에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실상은 TV에 나오는 가벼운 인문학 강좌를 보는 정도에 그칠 뿐 실제 인문 서적을 사서 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물론 서점가에서도 미디어에 노출된 인문 관련 서적은 다소 팔리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인문 서적의 판매 실적은 매우 좀 부진한 편입니다. 말하자면 컨텐츠의 공급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컨텐츠의 수요자, 사용자 측면에서도 모두가 메시지보다는 미디어에 더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현대인들이 메시지보다 미디어에 더 열광하는 현상은 바람직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어찌됐든 기술적 진보는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미디어의 다양성은 계속 더 확대되고 네. 이럴 수밖에 없고 음. 또 그거에 맞춰서 사람의 감각도 계속 조금 더 즉각적이고 즉흥적으로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많이 몰입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좋은 현상이냐 아니냐를 질문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좋다 그건 나쁘다 평가가 불가능하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은데. 그래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그런 태도가 좋냐 나쁘냐도 있을 텐데 네. 그냥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래도 뭐랄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인문적인 컨텐츠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한 거는 그래도 좀
미디어의 역할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긴 네. 하죠. 어쨌든 뭐 그런데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다는 오케이인데 네.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미디어가 생기면 마냥 좋아하기보다는 거기에 줄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맥루한의 책 미디어의 이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런 거죠.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얼핏 보면 두 개가 좀 잘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제인데 맥루한은 미디어를 단지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신체 감각의 기술적 확장이라는 의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면서 인간의 감각 사용 비율이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 새로운 변화가 야기된다는 뜻이에요. 맥루한은 아프리카에 처음에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다가 듣는 매체인 라디오가 딱 도입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전까지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소통하던 문화에 감각들이 혼란이 생겼고 그 결과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라디오가 없을 때는 그냥 서로 말로 막 하다가 트러블이 있어도 이렇게 잘 해결을 했는데 라디오가 들어오는 순간 서로 대화하는 이런 게 줄어들고 그냥 라디오에 주어진 것만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시각, 청각, 촉각 등 인간의 감각 사용 비율을 다르게 만듦으로써 그전과는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건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요즘 가정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자유인님은 좀 잘 느끼실 텐데 예를 들면 요즘 자녀들한테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 기기를 사주잖아요. 그럼 부모 자녀 사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일단 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계속 쳐다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몰래 가갖고 뭔가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그죠. 많아요. 그게 바람난 사람의 특징인데. 그래갖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여러 음.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애들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정신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얘기해서 뭐 시간 통제도 하고 이러는데 최근에는 생각한 게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가족끼리 함께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지금 뭐 이런 사실 생각, 예. 그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인데 자녀한테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는 순간 그 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예를 들면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오전 시간인가 주말에 오전에 한 3시간은 너네 둘 다 스마트폰 하지 마. 이래서 봤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둘이 막 퍼즐을 꺼내와가지고 네. 같이 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스마트폰을 없애야 되겠군 그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비슷한 맥락 속의 하나의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 이거 이전에 2G 핸드폰을 딱 가지면서부터 전화번호 외우는 거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 편리가 생기면 네. 그에 따르는 이제 희생이 항상 뭔가가 네, 또 그렇죠. 뒤따르고 네, 네. 기능적 태화가 또 생기기도 네, 하고 네. 이러는 것 같죠. 예. 그럼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디지털 치매 현상 같은 건데 어쨌든 미디어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새로운 미디어 기기가 생기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간의 신체 감각의 사용 비율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서로 대화하는 그죠? 이 말로 주고받고 이러는 것들에 시간이 많았다 이러면 스마트폰이 생기는 순간 눈으로 지 혼자 맞아요. 보는 거가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란 미디어 기기를 보느라고 시각의 사용 비율은 늘어나지만 대신에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청각 사용 비율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이외에도 새로운 미디어가 주는 부정적 효과로는 미디어 사용자의 참여도를 낮추어서 사람을 좀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되게 이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도구죠. 네. 옛날에 우리 뭐 흔히 그냥 뭐 TV를 바보 상자라고 부르기도 그랬죠. 하고 예.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기기 하나만 있으면
친구가 없어도 그렇죠. 얼마든지 재미있게 네. 보낼 수 있으니까 혼자 놀기 딱 좋게 만들어 맞아요. 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혼자 노는 그 독립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죠? 예. 저희 애들도 처음에 딱 그렇게 금지를 하니까 처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 맥루아는 미디어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인데요. 흔히 그냥 핫 미디어, 쿨 미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뜨거운 미디어란 많은 정보를 주면서 수용자의 참여를 별로 요구하지 않는 매체예요. 반면에 차가운 미디어는 적은 정보를 주고는 수용자로 하여금 빠진 부분을 채워 넣게 함으로써 좀 참여하게 만드는 매체를 말합니다. 맥루아는 이제 강의와 세미나를 비교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강의는 뜨거운 미디어라고 정하고 상호 토론과 뭐 질의응답 같은 걸 해야 되는 세미나는 차가운 미디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여가 필요 없는 뜨거운 미디어와 참여가 필요한 차가운 미디어 중에 어느 쪽을 선호를 할까요? 이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익숙함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수동적이 너 짓거려라. 나 듣거나 볼게. 그렇죠. 네, 이거에 또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사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 문화 수준이나 메시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취미나 오락 분야에서는 대체로 참여를 필요로 하는 차가운 미디어를 선호하는데 공부나 학문 분야에서는 정보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면서 참여가 필요 없는 뜨거운 미디어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가령 인문학에 관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직접 책 읽고 뭐 세미나나 이런 데 참여해서 서로 심층 토론하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TV나 인터넷에서 인문학 강사가 들려주는 강의를 일반적으로 듣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썩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부는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막 이럴 때 더 성취가 크고 빠르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듣고 있는 이 팟캐스트 이것도 라디오와 같은 매체입니다. 미디어인데요. 이런 팟캐스트라는 미디어는 뜨거운 미디어일까요? 차가운 미디어일까요? 뜨거운 거 아닐까요? 네. 그냥 뭐 듣기만 하니까 뭐 그런 그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뭐 라이브가 아닌 한 문자 보내기 네.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맥루안이 이 그 책을 낸 데는 1960년대니까 그때 쿨 미디어, 한 미디어를 구분해 놓은 걸 보면 지금 보면 잘 이해 안 가는 게 좀 있긴 해요. 그래서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대해서 정의를 안 내렸는데 우리 팟캐스트는 그럼 뜨거운 미디어냐 차가운 미디어냐는 기본적으로는 좀 뜨거운 미디어에 가까워요. 근데 다 듣고 나서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밑에 댓글을 네. 길게 달고 저희랑 소통하고 이런 분들은 차가운 미디어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해당 미디어가 뭐 어느 쪽이냐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맥루안이 했던 얘기는 맥루안은 또 뭘 비교를 했냐면 라디오하고 전화를 비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라디오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뜨거운 미디어고 전화는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미디어로 분류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죠? 전화에 비해 그러니까 라디오가 정보를 많이 주고 수용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매체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맥루안이 앞서 얘기했지만 미디어의 이해를 출간한 때가 1960년대 중반이라서 그 시절의 라디오가 지금의 라디오하고 동일하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라디오도 뭐 실제 콩이나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청취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아무튼 맥루안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뜨거운 미디어만을 선호하는 건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미디어만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특정 감각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고 체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본 거죠. 해서 저는 저희 출근길 인문화에 관심을 가지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뜨거운 미디어에 해당되는 뭐 라디오나 팟캐스트 이런 걸 듣는 데만 좀 거치지 마시고 또 그런 걸 듣고 나서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그죠? 관련된 끌리는 게 있으면 관련된 책이 대표적으로 차가운 미디어거든요. 책도 좀 읽고 또 주변 사람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
그 인문학을 좀 더 빠르게 고급스럽게 그좀 많이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미디어에 좀 이렇게 편식을 하지 마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참 미디어가 범람하고 있고 종류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틀림없는 거고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감각이 달라진다. 네. 뭐 이것도 참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눈으로만 많은 것에 이제 의존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게 심화되고 있죠. 지금. 이제 눈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외계인처럼 다시 어류로 진화하는 그런. 그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요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유튜브 방송도 많이 보는 이유를 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막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결국엔 뭔가 정보를 막 접하면서도 대부분 그냥 무의 비판 없이 소비하는 이런 단순 소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예. 이런 것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효과에 우리가 너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예.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디어 이 얘기를 하면서 철학자님이 가끔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책으로 또 내신 얘기가 또 확 떠오르는데 미디어라고 하는 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요즘에 영향력을 이제 끼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영향력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있고 메시지에 따라서 또 거짓 정보가 있기도 하고 이런데 우리 직장에서 보면 이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마 관리자 리더일 것 같아요. 구성원들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쿨 미디어로 토론하고 함께 같이 경청하고 이야기 나누고 합의 보고 하는 이런 게 일상처럼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아울러 매체 기기 이건 계속 발전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의 일부는 또 그 기기의 일부를 잘 활용하면서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또 되게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미디어의 영향력 이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관리자 리더의 또 하나 어떤 몫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열린 미디어 또 쿨 미디어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한번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걸 눈치채셨을 텐데 우리 그 매회 방송의 주제를 정리를 할 때 작두님께서 직장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반출을 많이 해주시는데 방금 얘기는 이런 거죠. 조직에서는 직장 상사도 미디어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미디어는 양쪽을 연결하는 통로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는 조직의 경영진과 아래 있는 부하 직원 사이에서 양쪽의 메시지를 서로 전달하는 통로죠. 근데 그 통로가 핫 미디어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사 경영진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뿌려내게 되는 핫 미디어로 전달을 하는 직장 상사도 있고 그죠? 그렇죠. 또 각자가 서로 참여해서 그 의견을 주고받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쿨 미디어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포지셔닝하는 상사가 있을 텐데 둘 중에 바람직한 건 쿨 미디어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정리가 훨씬 더 훌륭하네. 그래서 직장 상사요, 그죠? 쿨 미디어가 되시라라고 예. 이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니 하나만 선택하라라기보다는 저는 좀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미디어로 한 우물 파다가는 그 우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네, 좋습니다. 그죠? 예.
잘 활용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미디어에 소개된 정보는 모두 진실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메시지와 미디어 중에서 메시지가 본질이고 미디어는 메시지를 이동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샬 맥루아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면서 메시지보다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라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맥루아는 미디어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했죠. 수용자의 참여를 별로 요구하지 않는 뜨거운 미디어와 수용자가 참여하게 만드는 차가운 미디어입니다. 맥루아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뜨거운 미디어만을 선호하는 건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미디어만 사용하게 되면 특정 감각만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감각이 마비될 수도 있고 체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일방적인 뜨거운 미디어만 편식하지 마시고 스스로 참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차가운 미디어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2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